안녕하십니까. 바디엔진 시인 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디엔지니어스진 신산전 트레이너 김형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김형일 트레이너를 모시고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운동을 가르치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저희 부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등 근육 운동을 4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등 근육 4가지 알려드리기 전에 등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등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현대인 분들께서 우선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그때 등 근육이 늘어나고 가슴, 어깨 근육이 앞으로 단축되면서 등 근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슴, 어깨가 말리면서 라운드 숄더, 거북목, 구분 등과 같이 현대인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 근육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현대인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등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운동이 예방도 되지만 결론은 등이 넓어져야 남자분들은 더 멋있어지고 여자분들은 비율이 맞는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등 그렇습니다. 운동 뭐부터 배워볼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종목은 어시스트 풀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시스트 풀업. 어시스트 풀업이 뭐죠? 말 그대로 풀업, 당겨서 업 올라간다. 그리고 어시스트 도와주다라는 용어가 합쳐진 용어인데요. 우선 우리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회원님, 그리고 팔 근력이 조금 미흡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우선 풀업이라는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보다는 어시스트, 말 그대로 우리 저항으로 인해서 조금 도와주는 턱걸이 형식으로 해서 조금 풀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일반 분들 특별 잘 못하시는 분 계신데 어시스트 풀업을 먼저 하시고 근력을 좀 기르신 다음에 하시면은 몸으로도 턱걸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가겠습니다. 자, 여기 어시스트 풀업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패드, 신체를 다일 패드고 그 다음에 레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나요? 우선 어시스트 풀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무게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운동들은 무게를 낮추면 낮출수록 무게가 올라가죠.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반면 어시스트 풀업은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에 보시면은 무게판이 있습니다. 무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항이 높아져서 난이도가 오히려 쉬워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회원님들 체중 그리고 근력에 맞춰서 우선은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킬로신가요? 지금 45kg 정도인데 김형일 트레이너 몸무게 몇 킬로신가요? 저는 한 79에서 80 정도 나갑니다. 자, 그럼 얼마 정도 꼽아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근력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를 꼽아도 상관이 없지만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근력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50kg에서 55kg 정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거기보다 이제 조금 더 낮거나 높게 설정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기 몸무게에 똑같은 레바로 꼽으시면은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무게가 실려실려 하면은 자기 몸무게 한 70% 정도를 꼽으시면은 가장 처음에 쉽게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50kg 일단 꼽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아래에 보시면 발판이 있는데 발판에 우선 양발을 디뎌주신 후에 저희는 우선 가장 바깥쪽인 일반적인 광배근을 타겟할 수 있는 턱걸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잡이마다 다 다르지만 우선 초보자분들께서는 요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넓은 역삼각형의 등을 가지실 수 있기에 요거 하나를 우선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넓게 잡아버리시면은 우리 광배근 바깥쪽을 이용이 되는데 광배근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원님들께서는 보통 쓰시기가 가장 어려운 부위이기도 하고 어깨 부상이 위험이 초래하기 때문에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인상적이고 그리고 손잡이를 잡아주셨으면 이제 무릎 패드에다가 한 발씩 이렇게 대주셔서 그대로 매달리시면 됩니다. 이 자세를 데드행이라고 하는데 데드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매달리다라는 약자를 이제 해석한 용어입니다. 팔 전완근, 악력을 제외한 모든 근력을 이외에 모든 힘을 다 푼 자세를 데드행이라고 하고 여기서 견갑골을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 분들은 견갑골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저만의 노하우를 드리자면 바를 바깥으로 부러뜨린다는 느낌으로
전완근 그리고 상완골을 바깥으로 돌려주시면 가슴이 저절로 열리고 견갑골이 내려가면서 후인 하강 즉 숄더 패킹 상태가 됩니다. 이 숄더 패킹 상태에서 그대로 바를 당기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허리가 너무 꺾이거나 너무 말려버리면은 우리 등 근육이 아닌 척추 길이근 허리 근육을 쓰이기 때문에 척추는 항상 중립을 유지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쭉 당기셔서 광배근 등 근육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 확 내려오시게 되면은 어깨 부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겨셨을 때 내려올 때는 천천히 등 근육으로 버티면서 내려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잡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 우선 대행 먼저 압력 빼고 힘을 다 빼주신 상태에서 저만으로 바를 옆으로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상완골을 바깥으로 돌려주시면 견갑골이 저절로 내려. 그 상태에서 쭉 하나 그렇습니다. 뒤로 내려오면서 광배근으로 쭉 버텨주시고 후 뱉어주십시오. 그렇죠. 광배근으로 또 버텨주시면서 셋, 후. 자, 그리고 딱 내려올 때는 지금 대표님처럼 견갑골이 위로 살짝 올라가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인 하강 상태에서 계속을 하게 되면은 우리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등 그리고 어깨 부상의 위험 초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려오셨을 때는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시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후. 좋습니다. 대표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후. 좋습니다. 지금처럼 광배근에 저항을 주면서 버티면서 내려오시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역시 대표님께서는 근력이 지금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고 계시지만 일반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다가 자세가 분명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척추 중립을 유지하는 거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바를 부러뜨린다는 느낌으로 바깥으로 돌려서 견갑골을 내려주시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결론은 세트 수와 개수 같은 게 되나요? 초보자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 12개에서 15개 사이로 3에서 4세트 정도를 권장드리고 있고 중급자, 내가 이제 어시스트 풀업이 아니라 일반 턱걸이가 5개 이상 가능하다 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8개에서 12개, 3세트 정도를 제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게도 처음에는 자기 몸무게 70% 정도에 대한 무게를 뽑으시고 거기서 내가 근력이 좀 발달했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60%, 50%, 40% 무게를 더 줄여주시면은 내 몸을 내 힘으로 떨어올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맨몸으로 앞으로 특허를 하시면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근력이 발전돼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시스트 프로를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은 뭔가요? 그 다음 운동은 저희가 랩풀 다운이라고 해서 우리 똑같은 광배근 운동인데 우리 체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의 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랩풀 다운이라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 보실까요? 네. 자, 여기 이제 기계로 이동했습니다. 자, 프로 머신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랩풀 다운이라는 머신인데 랩풀 다운입니다. 우선 풀업과 랩풀 다운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업은 내 체중을 이용해서 내가 바로 당기는 동작을 풀업이라고 하고 랩풀 다운이라는 동작은 하체를 고정시켜서 바를 내 몸으로 당기는 동작을 랩풀 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풀업 같은 경우에는 코어의 개입이 좀 더 많은 반면 랩풀 다운은 하체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등 집중도 자극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사용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랩풀 다운 하시기 전에 이 허벅지 패드를 먼저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가장 위로 올리신 다음에 허벅지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체중을 이용해서 꽉 눌러주신 다음에 옆에 버클을 보고 최대한 맞춰주신 다음에 허벅지가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랩풀 다운 같은 경우에는 바를 내 몸으로 당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허벅지가 들리게 되면은 내 등 근육이 아닌 허리 척추 기립근을 써서 랩풀 다운 동작을 하기 때문에 허리 부상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 패드를 세팅해 주셨으면 이제 무게를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무게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초 근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kg에서 15kg 사이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kg에서 32kg 사이에서 회원님들 근력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게 설정이 끝나고 나시면은 우선 바를 잡으셔야 되는데, 바는 너무 좁게도 아니고 너무 넓게도 아닌 아까 풀업과 똑같이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자, 여기서 저만의 노하우를 드리자면, 여기서 손목이 꺾이시는 회원님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봐왔고,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랩풀다운이라는 동작을 하게 되면 등 근육이 아닌 전완근, 손목, 즉 팔 근육을 이용을 해서 랩풀다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선 잡아주실 때는 손목이 항상 일자가 유지되도록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다 잡아주셨으면 여기서 바를 잡은 채로 그대로 앉되, 여기서도 골반이 너무 뒤로 가거나 너무 앞으로 가게 되면 허리 부상이 초래하기 때문에 골반은 항상 중립 유지하시고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바를 당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를 당길 때는 상체를 살짝 누우면서 가슴이 위로 뜬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가슴을 들어주시되, 여기서 바는 쇄골 쪽으로 당겨주시는 게 가장 인상적이고요. 쇄골이라고 하면은 우리 턱 밑에 목,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뼈 두 개가 있는데 거기를 쇄골이라고 부르고, 쇄골 쪽으로 당겨주시고 팔꿈치를 살짝만 앞으로 가서 옆구리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광배근 자극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올라가실 때는 지금 몸이 팔 막히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올라가서 광배근을 최대한 이완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당기실 때 또 후 호흡을 뱉어주시면서 가슴을 들어주시고 어깨를 내려주신 상태에서 팔꿈치 살짝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실 때는 다시 우리 손 빼고 힘을 다 풀어서 광배근 최대한 이완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동작이 종료되실 때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일어나시면서 바를 놓으셔야지 이게 쿵 소리가 안 납니다. 쿵 소리가 나면 다른 회원님들이 좀 째려보겠죠. 째려보다니요. 표준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날개뼈가 워낙 잘 움직이시기에 당기실 때 어깨도 잘 내려가시고, 그리고 올라가실 때 어깨도 잘 올라가시고, 이렇게 견갑골 컨트롤이 잘 되시는데, 지금 같은 일반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동작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게에 조금 낮춰서 견갑골 컨트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랩풀다운을 배워봤습니다. 자, 풀업과 랩풀다운. 그러면 거기 보통 등의 어느 쪽에 타겟팅하는 운동인가요? 지금 대표님 등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등 아래쪽 우리 허리 척추 길이근의 양 옆에 비치되어 있는 역삼각형을 담당하는 광배근이라는 근육에 가장 집중적으로 자극하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등의 중상부 정도를 타겟팅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운동은 뭡니까? 그 다음 운동은 와이드 그립 시티드 로우라는 동작인데, 우선 시티드 로우라는 동작은 보통 우리 손잡이를 좁게 해서 동작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광배근 타겟에는 조금 좋지만, 우리는 광배근 뿐만이 아니라 승모근이라는 우리 목부터 해서 어깨 그리고 등 안쪽에 있는 근육도 집중적으로 자극을 주어야 넓고 입체적인 등에 조금 더 효과적인 시각적인 이미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와이드 그립 시티드 로우라는 동작을 배워볼 건데, 우선 일반적인 롱풀머신 시티드 로우를 보면은 우선 손잡이가 가장 좁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을 겁니다. 그 삼각형 모양으로 하게 되면 우리 승모근 타겟하기 어려우므로 손잡이를 이 넓은 손잡이로 바꿔주셔서 와이드 그립으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우선 손잡이가 세팅이 되었다면 무게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게는 회원님 기초 근력에 따라서 또 여성분들은 5kg에서 15kg 사이, 남성분들은 이제 15kg에서 32kg 사이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근력이 조금 많으시다고 하시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 저는 20kg에 설정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발판에 우리 발을 대줘야 되는데, 발판에 발을 올렸을 때 무릎이 쫙 펴지거나 너무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너무 구부러졌을 때는 지금처럼 발 뒤꿈치가 뜸으로 허리가 전방경사, 즉 허리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허리 부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무릎을 너무 피게 되면은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상체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등 근육의 자극이 아니라 팔 근육과 어깨, 허리로 운동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회원님 무릎 유연성에 따라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편안한 정도를 찾아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손잡이는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은 우리 등 안쪽이 아니라 어깨 뒤쪽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깨 부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너무 좁게 잡아버리면은 등 안쪽이 아니라 팔, 이륙은 운동으로 하기 때문에 등 근육에 자극을 더 이상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잡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다 펴고 그대로 쭉 우리 체중을 이용해서 쭉 당겨주십니다. 이때 당겨주실 때는 허리가 살짝 굽힌 상태, 즉 살짝 전만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이때 가슴이 말리지 않고 가슴을 편 상태, 그리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포물선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십니다. 이때 배꼽보다는 위, 명치보다는 아래, 팔꿈치를 최대한 아래로 그렸을 때 위치에 당겨주시면 되는데, 이때 후 뱉으면서 시선은 정면 혹은 살짝 아래쪽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다 펴주실 때 우리 승모근의 자극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대로 다시 후 뱉으면서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치면서 최대한 당겨주시고,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가면서 승모근 자극을 뺐다가 후 다시 당겨주실 때 가슴을 열고 최대한 팔꿈치를 밑으로 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모델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는 유연성이 좋으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릎을 살짝 피셔도 지금 요추가 너무 전만되지도 않고 후만되지도 않고 중립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흉추도 지금 말리시지 않고 쭉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 때 승모근 저항 느끼면서 가죠. 후 됐고, 지금 가시면서 지금 대표님 보시면은 날개뼈가 뒤로 모였다가 앞으로 갈 때 날개뼈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데, 지금처럼 날개뼈를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등 뒤에 승모근에 자극하기가 더 쉽습니다. 후 뱉어주시고 천천히 앞으로 갔다가 그대로 후 뱉어주시고 그대로 천천히 가면서 후. 대표님께서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게 날개뼈가 너무 잘 움직이고 계십니다. 앞으로 갔다가 그대로 후 천천히 갔다가 후. 좋습니다. 이것 또한 개수와 점수가 되잖아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중량을 이용해서 20개 이상 정도 해주셔서 견갑골에 대한 컨트롤을 우선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견갑골, 날개뼈를 잘 움직일 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개에서 15개 정도 무게를 설정해 주시고 3에서 4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보통 등 운동을 할 때 견갑골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일반 회원님들은 사실 견갑골 컨트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등 운동을 수행하는데 집중하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근력이 살아나면서 견갑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될 거니까 너무 견갑골에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쉽게도 와이드 그립 시티드 로우, 어시스트 프로 래플다운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배워봤는데, 제가 다음번에 더 준비를 잘해서 다른 운동들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운동을 배워봤고, 자, 앞으로 부부나 앞으로 식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자리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명일 트레이닝과 이제 오늘 등 운동을 배워봤는데, 자, 평소에 식단 하시나요? 네, 저는 꾸준히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턱천이 날려가신가? 감사합니다. 못 먹어서 그런가 이거? 아닙니다. 저번에 보니까 뭐 항상 식단하는 그런 식당에서 밥 먹고 계시던데, 평소에 그렇게 다니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회원님들께서 뭐 맛있다고 하는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이런 한식 위주로 좀 맛있는 거 플러스 추가해서 닭가슴살이라든지 소고기, 연어같이 이런 단백질을 추가해서 먹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평소에 식단 자체에서 다이어트하게 안 하고 일반식을 하는데, 네. 단백질 음식을 더 추가한다 이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타이트하게 만약에 뭐 바프라든가 대회라든가 하면은 내가 올여름에 비키를 입겠다 라고 타이트하게 다이어트할 때는 어떤 식단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현미밥이 저에게 가장 맞기 때문에 저는 현미밥에 닭가슴살 그리고 소고기 이렇게 세 종류로 추려서 하고 있고,
회원님들 분들께서는 뭐 감자, 고구마, 혹은 오트밀, 현미밥, 뭐 바나나, 바나나 같이 다양한 복합 탄수화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맞는 탄수화물을 선택하셔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깔깔한 현미밥을 먹어야 돼요? 회원님들이 아닙니다. 회원님분들께서는 뭐 흰쌀밥이라든지 혹은 뭐 맛있는 바나나 혹은 뭐 오트밀 이런 다른 복합 탄수화물을 드셔주셔도 가장 그래도 좋겠습니다. 소고기는 어떤 부위를 먹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불고기도 먹고 있고 뭐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면 뭐 등심, 살치살, 부채살 등등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등심, 살치살, 부채살 비싸고 지방 많은데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조금 많아서 아무래도 소고기 안에 들어있는 크레아틴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건 딱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방을 신경 안 쓰고 마블링이 진한 그런 부위도 드시면서 많은 운동을 수행하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회원님들 티칭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회원님들이 김영일 트레이너를 찾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회원님들이 오시면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티칭해 드릴 거라는 걸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분들께서 저는 가장 기본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본이 받쳐줘야지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가는 발판이 우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을 저는 중요시 생각하는데, 헬스장에 처음 오시는 회원님, 그리고 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회원님, 내가 뭔가 등 운동을 했는데 등에 자극을 잘 못 느끼시는 회원님 분들께서 저에게 오시면 저는 기본부터 가르쳐서 이제 등에 자극이 잘 오게, 그리고 부상이 안 당하게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애인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없는 이유를 알겠어요. 네. 이렇게 진지하면은 여자들이 싫어해요.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자친구 생깁니다. 네. 너 100% 진지하면은 재밌어, 여자들 싫어해요. 네. 아까 전에 저번에 김주리 트레이너하고 이제 영상 찍었는데, 그분은 앞만 보고 진실되고 막 이끌어가는 사람 원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김주리 트레이너는 너무 지루하게 재미없다 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농담도 하시면서 회원님들하고 즐겁게 운동하는 김영일 트레이너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긴 트레이너니까, 그리고 착합니다. 착하고 회원님들 진실대하는 트레이너니까 한번 같이 운동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PT를 안 하셔도 김영일 트레이너한테 피칭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또 그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려서 회원님들께서 만족스러운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밥 먹고 있는데 가르쳐러 가면 갑니까? 저는 당장 달려갑니다. 밥 먹다가? 네. 자, 앞으로 김영일 트레이너는 식사 시간이 없답니다. 없고 언제든지 물어봐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착한 트레이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김영일 트레이너를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길고 지루하지만 알찬 내용으로 운동을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